조성 음악 발달과 함께 미사극, 모테트, 무반주 다성 음악이 자리 잡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옛 음악을 녹음한 음반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다. 실력 기회가 닿는다 해도 별로 친숙하지 않은 분위기 탓에 다시 찾지는 않게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옛 음악이란 사람에 따라 바흐 음악도 포함될 수 있고 그 이전에 팔레스트리나 음악까지만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사에 따르면 어색한 음악은 지난 회에 언급한 아르스 노바 시대 음악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당시까지는 선법 음악이었고 그 이후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선법에서 조성 음악으로 변화 조짐이 뚜렷해서이다. 음악은 시대 흐름과 더불어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는 선율 쪽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아르스노바 시절까지의 음악은 주로 선법 음악이었다. 선법 음악은 레로 끝나는 레선법, 미로 끝나는 미선법, 파로 끝나는 파선법, 솔로 끝나는 솔선법이 있다. 또한 각 선법은 정격과 변격으로 나뉘어 도합 8개의 선법으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아직 자연스러운 선율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었던 셈이다. 우리가 지금 그레고리오 성가를 듣거나 부르기가 편치 않은 것은 선법 음악이어서이다. 조스갱이 모테트 압살롬 네아드라 라는 악보는 모방 기법이 한 예이다. 소프라노가 먼저 시작하고 알토와 테너와 베이스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같은 선율을 노래한다. 장조, 단조로 구성된 조성 음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악은 우선은 장조와 단조로 구성된 조성 음악이다. 그 특징은 장 옥타브의 음사다리, 즉 음계에서 반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3음 미와 4음 파 사이가 반음이고 7음 시와 8음 도 사이가 반음이면 장조라고 한다. 이에 비해 2음과 3음 사이가 반음이고 5음과 6음 사이가 반음이면 단조라고 한다. 또 노래가 끝날 때 장조는 주로 도로 끝나는 분위기이고 단조는 주로 라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조성은 우리가 약속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음악사의 긴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는 이미 팔레스트리나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바흐에서 확립된다. 부르고뉴 악파의 조반니 피에루지의 다 팔레스트리나를 대표로 하는 르네상스 시대 음악은 그 직전 시대에서 준비되기 시작한다. 흔히 말하는 부르고뉴 악파와 플라망 악파이다. 프랑스 동부에 있는 부르고뉴에서 발달한 부르고뉴 악파는 기욤 드파이라는 걸출한 음악가를 배출을 하면서 음악사의 전면에 떠올랐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부르고뉴 악파를 플라망 악파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민족이 달라 음악사에서 따로 언급하는 것이 상리다. 디퍼이의 음악은 우리가 친숙한 혼성, 사성부, 편성으로 이루어졌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바로 이때부터 사용됐다. 물론 당시에는 여성이
성가대원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는 없어 남성들이 높은 가성대를 이용해서 여성 음역을 노래하게 했지만 이 성부의 이름은 지금도 혼성 합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당시 곡들은 혼성 합창단이 부르기에 큰 무리가 없다. 디퍼의 영향 속에서 비롯된 플라망 악파는 한때 네덜란드 악파라고도 했다. 그러나 활동 중심 무대가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북부, 네덜란드 남서부에 걸쳐 있는 블랑드르 지역이어서 플라망 악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 음악의 모태인 여기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대위법 기법이 완성됐고 특히 동기의 모방 기법이 자리를 잡았다. 모방 기법은 구예술 시대에 영국에서 발달한 돌림 노래 방법을 조금 발전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소프라노가 먼저 도레미파파미라는 선율로 노래를 시작하면 알토가 뒤따라 똑같은 거나 혹은 거의 같은 선율을 부르고 테너와 베이스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흉내를 내 동기 선율을 따라 부르며 시작하게 하는 작곡 기법이다. 이 모방 기법은 다음 세대에서는 푸가 기법이라는 불멸의 작곡 기법으로 발전한다. 플라망 악파에서는 한꺼번에 갑자기 셀 수 없이 많은 작곡가들을 배출했고 이들의 음악은 지금도 큰 거부감 없이 감상할 수 있어 음악 애호가들을 기쁘게 한다. 예를 들면 플라망 악파의 시조 요한네스 오케겜을 비롯해 야곱 오브레히트, 조스갱 데프레, 하이니 이사악, 피르들 라우리, 알렉산드르 아그리콜라 등이다. 이들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출발해 유럽 전체를 휘젓고 다니며 음악을 가르치고 작품을 남겼다. 극에는 교회 중심지였던 로마에 로마 악파를 세웠고 베니스에서는 베네치아 악파를 일으켰다. 이 두 악파는 아주 개성적이고 크게 달랐지만 모두 플라망 음악가들이 세웠고 르네상스 시대 교회 음악의 두 축이 됐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그레고리오 성가 보라 지진이 일고 는 앙투앙 브르메리 보라 지진이 일어나고 미사곡의 그 선율이 그대로 인용되고 그 미사곡의 제목이 됐다. 무반주 대위법 정착. 이들의 업적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아보면 첫째는 작품 세계의 중심을 미사곡과 모테트에 두어 이 분야가 이후 음악가들의 작품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사에서 합창단이 노래하는 부분 중 미사 통상문 부분은 자비송 키리에 대영광송 글로리아 신경 그레도 거룩하시도다 상투스 베네딕투스 하느님의 어린 양 아그니스 데이이다. 플라망인들은 흔히 이 부분만을 묶어 미사곡이라고 불렀으며 미사곡의 각 부분은 공통된 시작 동기를 가지도록 해서 통일성을 보여주려고 했다. 미사 고유문 부분은 입당송, 화답송과 알렐루야 봉헌송, 영성체송 등이 있는데 플라망인들은 이 부분을 모테트 형식으로 작곡했다. 둘째는 오늘날 우리가 다성음악이라고 부르는 무반주 대위법 음악이라는 작곡 기법을 완성시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보급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도 명동 성당이나 혹은 유럽 여러 지방의 성당에서 들을 수 있는 무반주 다성 음악곡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플라망 악파의 음악이거나 혹은 그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들의 곡으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미사곡의 제목. 르네상스 시대부터 작곡가들은 미사곡의 제목을 붙였다. 제일 간단한 첫째 방법은 자비송 키리에의 시작 동기로 사용한 그레고리오 성가 선율의 가사를 따다가 제목으로 쓰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앙투안 브레셀이 보라 지진이 일어나고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미사곡이 있는데 이 곡은 부활주일 저녁기도의 두 번째 시편에 붙인 후렴 노래 그레고리오 성가 보라 지진이 일고 라는 가사에 붙은 레레시 레미 레레의 선율을 시작 동기로 해서 미사곡을 썼다. 흥미진진한 예외도 있다. 롬 아름의 미사곡은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여러 곡이 작곡됐는데 이 곡은 십자군 전쟁에서 신화로 전해져 오는 기사 이야기를 소재로 한 샹송, 무장한 사람들을 조심하라의 테마를 미사곡의 시작 동기로 사용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작 동기를 기존 성가에서 따오지 않고 작곡가 스스로 만든 경우인데 당연히 선법에 따른 선율들이 있었고 이 경우 몇 번째 선법인가에 따라 첫 번째 선법 미사곡, 두 번째 선법 미사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혹 시작 동기를 인용한 노래를 밝히기 싫거나 세속적 노래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이름 없는 미사곡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사곡을 두세 곡 정도 작곡했을 땐 첫째 미사곡, 둘째 미사곡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나중에는 자신이 작곡한 어느 모테트에서 음악적 요소인 동기선율, 화성, 리듬 등을 인용해 미사곡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다 보면 모델이 된 모테트와 미사곡 분위기는 아주 흡사하게 된다. 이런 미사곡 제목은 그 모테트의 시작 가사를 따다가 붙였다. 세속 노래의 선율에서 미사곡의 테마를 따오는 버릇은 후대 교회 당국에서 교회 음악의 타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룩한 전례 중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개신교 찬송가 중에는 스와니강의 추억이나 애니 로니 같은 세속 노래의 선율의 가사를 바꿔 개사해 부르는 곡들도 있다. 원곡을 모른 채 덩달아 감성에 젖어 따라 부르며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